자, 갑니다. 땡윤 씨, 여기 보세요. 자, 운동. 자, 빠르기와 방향이 운동을 정할 텐데, 그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하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다. 직선이라는 말을 왜 뺐냐면, 어차피 등속 운동은 직선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빠르기와 방향 중에서 빠르기는 일정하게 변화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방향은 안 변한다. 그죠? 빠르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데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직선 왜 안 썼어? 어차피 직선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막 커브를 돌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불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등속 원운동부터.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뭐냐? 어떤 애가 뭐 이런 애가 있다고 그러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주변을 돌아요. 지구가 주변을 돌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정한 공전속도로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른 곳에서 또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이 두 개는 뭐가 다르다? 속도의 크기인 빠르기. 속력은 일정한데 뭐는 계속 변하죠? 방향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뭐라고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통과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 통과에서는 이런 거 배워요.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렇게 와서 띵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때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어떻게 해요?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는 안 변하죠.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왜 안 변할까요? 아시는 분?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왜 안 변할까요?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죠?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속 운동이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그런데 수직 방향이 문제거든요. 수직 방향으로는 무엇을 받는다? 중력을 계속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뭐가 생겨요? 조금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의 합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경로를 나타내겠지. 요렇게 경로를 나타낼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결국 뭐가 계속 변화한다? 빠르기도 계속 변화하고요. 그죠? 방향도 계속 변화하죠. 그러면 이걸 연장선으로 보면 어떤 게 된다고? 이걸 연장선으로 보면 이거네. 포물선 운동. 이렇게 던져서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빠르기 변화하고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름 붙이면 뭐라고 해야 돼? 포물선 운동을 등속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등가속도 아니고 가속도 운동인 거죠. 가속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정하지 않은. 이해하셨어요? 그럼 왜 일정하지 않다고요? 중력밖에 안 받는데 왜 일정하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 변해서 그렇지. 방향. 그죠? 방향이 변해서.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수능자료 마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까지 공부했던 거 복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어제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땡윤이가 누구냐고. 수업 시간에 왜 지각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를 보러 오고 싶대요. 재밌었어요. 그 얘기 듣고. 자, 갑니다. 자, 위치와 모아의 그래프
시간과의 그래프. X축은 시간이고요. 여전히 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Y축은 위치의 그래프. 위치의 그래프. 근데 단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단위가 얘는 미터, 얘는 세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1, 2 이렇게 되어 있고 2, 4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애가 있느냐면 A라는 애는 2에서 2m 위치에서 4m 위치까지 이렇게 움직였고요. A.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아이는 그게 아니라 출발점에서 어떻게 지나갔냐면 2초일 때 4m인 지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이동했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걸 파악을 해보면 2초라는 시간 동안 A는 몇 미터를 갔죠? A는 2에서 4까지 2m를 갔죠. 그런데 B라는 아이는 0에서부터 4까지 갔으니까 4m를 갔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빠른 거야? 그치? B가 빠른 거죠. B가 빠른 거야. 근데 B가 빠르다 이거를 이 그래프에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물리량이 뭐였어요? 위치와 시간과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런 거죠. 맞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거 뭐예요? 어떤 개념이다? 속력 또는 속도의 개념이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속도니까 속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를 각각 구해보자. A의 속도는 얼마고 B의 속도는 얼마냐? 야, A의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이 2-0.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4m, 처음 위치가 2m. 그죠? 그러니까 2분의 2니까 얼마야? 1.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시겠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VB는 어떻게 될 거냐? VB는 2-0에서 자, 그러니까 나중이 4, 처음이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4니까 뭐예요? 2분의 4니까 2m per sec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B가 2배나 빠르네요. 기울기가 2배가 크고 2배나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얘네들 특징이 뭘까요? 얘네들 특징. 기울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 기울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속도. 속도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등속운동. 그렇죠? 등속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등속운동 했습니다. 이렇게 아실 수 있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속도 안 변했다고요? 기울기가 속도라는 보장이 있어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림은 직선상에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얘가 속력, 속도 둘 다 상관없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속력과 속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선상에서의 운동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문제에 풀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비로 갑니다. 이번에는 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의 해석이에요. 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갑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금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이고요. 시간 t와 v와의 그래프이고, 자, 밑에 a라는 애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0에서 2초까지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4초까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때 속도가 얼마였냐면 2m per sec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라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래프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원점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어디까지 증가해요? 이렇게 6까지 증가하죠. 6m per sec까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변화했고 B는 이렇게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물어봤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첫 번째, 이게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프 해석할 때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축의 물리량분의 Y축의 물리량. 이거 뭐예요? 네, 델타 T분의 델타 V. 뭐죠? 가속도 A. 됐죠? 되셨나요? 네,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뭘 의미한다? 면적은 뭘 의미해? 뭘 의미하죠? X축의 물리량과 Y축의 물리량의 곱. 그죠? Y축의 물리량의 곱. 이게 속도, 시간. 속 시원하게 뭐 본다 그랬어요? 변 본다고요. 변이. 그렇죠. 속 시원하게 변이. 자, 변이. 되셨나요? 자, 그냥 그러면 눈으로 보자마자 알겠네요. 4초까지 변이가 누가 더 커요? 면적이 누가 더 커요? 그쵸? 누가 더 커요? 면적이?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4초까지 변이가 훨씬 더 큽니다. 누가? B가 더 변이가 크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는 둘이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게 해요? 같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속도의 변화량이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2에서 4초까지의 구간 평균 속도가 필요하다. 구간 평균 속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2하고 6하고 요 구간 평균 속도 2초에서 4초까지. 그럼 평균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니까 아까 문제풀이 할 때도 나왔잖아요. 이거 변이 다 구한 다음에요. 그죠? 그 시간으로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아닌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 값이다, 이건. 2분의 V 플러스 V0.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예요, 이거? 4죠, 그냥. 되셨나요?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려면 어때야 되죠?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우리가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이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그래프 기울기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쵸? 그러니까 자, 기울기의 변화가 없는 구간. 무슨 구간이다? 등가속도 운동한 구간이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구간은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다. 그때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과 끝 속도의 반. 그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죠, 우리? 그쵸? 네. 자,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 다음 C는, 요번에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림과 같이 2m/s의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무빙워크. 그러니까 무빙워크 자체가 뭐라고요? 무빙워크 자체가 2m/s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이고 그 위에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이 쭉 2m/s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t가 0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에 기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Q까지 갈 거예요. 그죠? Q까지 가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정지해 있던 철수가 뭐 이상한 장난감 자동차 같은데 타고 있는데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한다 이거죠.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둘이 동시에 Q점을 통과한다. 근데 Q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P점에서부터 Q점까지의 거리가 40m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질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온다면 그래프로 바꾸면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로에서 t까지 속도 v. 자, 0희는 위에 있는 0희는 얘가 0이죠? 철수와 0이. 0희는 어떻게 되냐면 2m/s로 끝까지 갔어요. 2m/s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빙 워크로 이렇게. 그쵸?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 도착해야 돼? t라는 시간에 동시에 둘이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멈춰 있었다고요? 철수는 멈춰 있었단 말이야. 철수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면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죠. 맞죠? 직선으로. 맞죠? 이렇게 해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둘 다 40m를 동시에 통과해야 된다. 맞죠? 40m를 동시에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40m를 가야 되니까 0이가 도착한 시간은 얼마다? 20초죠. 20초에 도착했을 거다. 그럼 20초일 때까지 속도가 증가할 건데 그 속도가 얼마이어야만 이게 40m가 될 거냐?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 자,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결국에 뭐예요? 철수의 변이죠. 철수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라고요? 20초. 20 곱하기 높이가 내가 모르는 v. 됐죠? v.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4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v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4m/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말이에요. 요만큼 모자른단 말이야. 언제까지? 10초까지. 맞죠? 요만큼 모자르는데 그만큼을 여기에 더 가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평균 속력이 2m/s가 나오면 되니까 방금 전 문제에, 그쵸? 그러니까 방금 전 해설에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반이 뭐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면 반이, 그렇죠, 평균 속도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저절로 얼마야? 4m/s임을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계산을 하느냐, 그죠? 그 차이일 뿐이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물체의 운동의 분석에 관한 뭐가 나오냐면 구간과,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가 쭉 주어져 있어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주어져 있는데 시간이 0부터 시작해서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이 얼마죠? 시간 간격이 얼마다? 0.1초이다. 그때 위치가 0, 6, 14. 그럼 그 다음번에 얼마게? 24. 그럼 그 다음번에 얼마예요? 그 다음번에 얼마일까요? 이게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그 다음번에 얼마예요? 36? 잘 봐요. 자, 갑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 위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등가속도 운동은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구간거리를 구한다 이거죠. 구간거리를 구하면 요 둘 사이의 구간거리 얼마야? 6이죠. 요 둘 사이의 구간거리 얼마야? 8이죠. 요 둘 사이의 구간거리 얼마야? 10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얼마예요? 12여야 되죠. 그럼 12 더하면 얼마야? 그렇죠. 36이죠.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번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번 구간은 14를 더해야 되니까 얼마야? 50. 이런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등가속도 운동한 거냐? 구간거리가 아니라 구간거리의 차이죠. 구간거리의 차이가 2 이렇게 구간거리의 차이가 같게 나오면 뭐라고요? 같게 나오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사실 그 다음번 내용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가속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간 속도를 구해라. 구간 속도는 첫 번째 거 얼마야? 0.1초에 몇 cm 같다고요?
6cm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번에는 0.1초에 8cm를 갔습니다. 그 다음은 0.1초에 10cm를, 그 다음번에는 0.1초에 12cm를, 그 다음번에는 0.1초에 얼마야? 14cm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엔 얼마냐면 60cm/s, 80cm/s, 그 다음에 100cm/s 이렇게 되는 거죠. 120cm/s, 그 다음에 140cm/s. 되셨나요? 구간 속도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가속도는 구간 시간분의 어떻게 한다고요? 속도의 변화량.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 다 얼마예요? 20이죠, 20. 그러니까 20cm/s를 뭐로 나눈다? 0.1초로 나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그럼 얼마는? 200cm/s 제곱. 미터로 바꾸면 200cm가 몇 미터? 2미터.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자, 변위의 차이, 구간 거리의 차이가 이렇게 2로 다 일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가속도 A는, 그죠? 가속도 A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델타 T의 제곱분의 델타 S. 되셨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0.1초에, 그죠? 0.1초에 제곱분의 델타 S가 2cm.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밑에가 0.01이니까 200이죠? 200cm/s 제곱. 자, 미터로 바꾸면 2m/s 제곱. 결국 같은 값이 나오죠? 이해가셨나요? 등가속도 운동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지금처럼 위치의 표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시간 기록기 알아요? 시간 기록기 종이 테이프 잘라서 붙이는 거. 종이 테이프 잘라서 붙이는 그 종이 테이프 시간 기록계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뭔지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얘가 위치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위치냐 이동거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꼭 뭘 구하신다? 구간거리를 따로 구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맞죠?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구간 거리의 차이가 다 똑같다면, 구간거리의 차이가 다 똑같다면 바로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겠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물체 운동에 관한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잘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온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17가지. 그죠? 17가지 풀어오실 수 있겠고요. 그죠? 네, 그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